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던 어느 오후, 아이를 놀이터에 데려다 주고 잠시 주변을 서성이던 때였습니다. 아이들은 모래놀이와 그네 타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고, 저는 근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두 엄마가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우 엄마네. 친정 엄마가 많이 아프시다더라. 무슨 암인지 항암 치료한다고 하던데. 친정이 멀기도 하고 그래서 이사 올 때도 많이 힘들었다고 하던데. 아, 그래? 나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순간 심장이 꽉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그건 정말 단 한 사람 지연 언니에게만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얼마 전, 밤늦게 집 앞에서 언니와 산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않았던 제 친정 얘기를 언니에게만 어렵게 꺼냈습니다. 엄마가 연세도 많으신데 항암 치료하면서 너무 힘들어 한다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 늘 걱정이 된다고. 그래서 이사 과정도 쉽지 않았다고. 그건 제가 그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둔 친정과 관련된 가장 민감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제 동네 엄마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슴 깊이 차올라오는 분노와 서러움의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놀이터에 가는 길은 더 이상 즐겁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친구들과 뛰놀며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저는 늘 긴장된 마음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혹시 또 내 얘기가 흘러나오는 건 아닐까? 혹시 또 누군가 내 사정을 아는 듯한 눈빛을 보내오진 않을까? 심지어 평범한 인사조차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요즘 힘들지? 라는 말 한마디에 내 얘기를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걸까 하는 두려움이 따라붙었습니다. 며칠 뒤, 아이 하원 시간에 맞춰 어린이집 앞에서 기다리던 때였습니다. 우연히 지연 언니와 마주쳤습니다. 언니는 여느 때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은우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어디 아픈 거 아니지? 그 순간 제 속은 뒤집어졌습니다. 언니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속에서 울컥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왜 내 얘기를 떠들고 다녀요? 하고 따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대한 차갑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바빠서요. 언니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데 오히려 더 서글펐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조차 모를 수 있겠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쉽게 마음을 열었을까? 왜 나는 저 사람을 믿었을까?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 역시 그랬습니다. 낯선 동네에서, 외로운 육아 속에서 작은 의지처 하나가 간절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결국 제 마음을 가장 크게 후벼 파는 결과를 낳아버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의도적으로 지연 언니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놀이터에서도 일부러 다른 엄마들과 어울렸고, 언니가 말을 걸어와도 짧게 대답만 하고 대화를 피했습니다. 아이가 여기서 더 놀고 싶어 하고 졸라도 괜히 다른 놀이터로 발걸음을 돌리곤 했습니다. 언니는 그런 저의 변화를 느꼈는지 한 번은 따로 불러 혹시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는 끝내 솔직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웃으며 아니에요.
그냥 요즘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그래요.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 불을 끄고 아이가 잠든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친해 보여도 내 진짜 이야기는 절대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말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결국 나 자신뿐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언니와 예전처럼 지낼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내 속마음을 아무렇지 않게 흘려버린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도 생겨났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진 어느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나갔는데 이미 여러 엄마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늘 그렇듯 지연 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멀찍이 떨어져 아이를 지켜보며 그저 지나가는 인사만 건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이름이 언니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은우 엄마도 힘들 거야. 친정 엄마도 아프시고 남편도 바빠서 거의 혼자 애 키운다더라. 그래도 참 대단하지 않아? 내가 들어보니까. 순간 제 귀에는 내가 들어보니까라는 말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그건 분명 제가 언니에게만 말했던 이야기였고 다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던 제 속사정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입술이 바짝 마르는 느낌,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저는 의도치 않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언니, 그 얘기 대체 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놀이터에 있던 엄마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제게 쏠렸습니다. 지연 언니는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좋은 얘기라고 생각해서 칭찬하려고 한 거지. 뭐가 문제야? 하지만 그 말은 제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칭찬이라는 명목으로 내 사생활을 아무렇지도 않게 흘리는 게 과연 정당할까? 그동안 쌓여왔던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언니, 내가 언니한테만 얘기한 거였잖아요. 힘들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왜 동네방네 다 퍼뜨려요? 지금 다른 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창피하고 불편한지 언니가 아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 언니는 얼굴이 붉어지더니 황급히 대꾸했습니다. 에이, 내가 언제 다 퍼뜨렸다고 그래. 그냥 몇 마디 한 거지. 다들 원래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사는 거잖아.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한 행동의 무게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주변에 있던 다른 엄마들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안쓰럽게 바라봤고 또 누군가는 곤란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장면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아, 동네에서의 관계라는 건 결국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 거구나? 누군가의 입에 오르는 순간 내 이야기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구나. 그날 이후 저는 지연 언니와 완전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연락이 와도 받지 않았고 놀이터에서도 의도적으로 다른 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이는 지연 언니 아이와 놀고 싶어 했지만 저는 다른 엄마들에게 아이를 부탁하거나 아예 시간을 달리해 놀이터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했습니다. 그래도 내 얘기를 들어주던 사람이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아이를 키울 수 있고 꼭 속 얘기를 나눌 사람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겪으며 저는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너무 빨리 좁혀서는 안 된다는 것. 특히 동네에서 만난 관계는 어디까지나 생활 속의 인연일 뿐이지. 제 인생 전체를 맡길 만한 절대적 관계는 아니라는 것. 아무리 가까워 보여도 말조심을 해야 한다. 이 단순한 진리를 저는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놀이터에 가면 지연 언니를 멀리서 보게 됩니다. 여전히 다른 엄마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이제는 그 모습이 더 이상 부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만의 선을 지키는 게 훨씬 편안하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앞으로 저는 필요 이상의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와 친해지더라도 제 속마음은 제 안에만 단단히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믿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 새로운 동네에서 시작된 인연은 결국 깊은 상처와 배신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람은 믿을 수 있지만 그 믿음에는 반드시 선이 필요하다는 것.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고 지켜야 할 말이 있다는 것. 이제는 더 이상 쉽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 저는 제 삶의 경계선을 단단히 지켜나가려 합니다.